제 소개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하고 용산고 선화예고 10년 경력이고요. 물론 중등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강 수업은요. 한국 문법이 처음이거나 또는 문법에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 또는 중학교 1학년에 적합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뭘 굉장히 강조를 할 거냐면은 이번 설명을 통해서 제가 세 파트를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파트를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첫 번째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내신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잘했다가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왜 그렇게 문법을 싫어하는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교 스타트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 라는 걸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내신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스타트를 찍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됩니다. 네네. 제가 화살표를 좀 기계에. 자, 보시면은 2025년부터 가장 체감이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보시기 읽기 좀 귀찮으시죠? 그런데 공통적인 트렌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문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문법을 활용을 해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영작하는 문제가 지금 대세입니다. 네, 영작 그죠? 그런데 이 영작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영작이 초등학교 때 했던 영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요 강남권 학교예요. 자, 보시면은 영작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보시면 네 가지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전한 문장으로 영작하지 않았거나 요만큼만 문법이 틀렸다. 그러면 과안학교는 0점 처리하고요. 감점이 돼요. 심지어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신이어서 요 정도인데 요즘 어떤 식으로 지금 학교들이 이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자, 놀라십니다. 조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 내신에는 오형식을 사용해라. 예.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사용해라. 또 주어진 조건의 단어 중에 3개는 반드시 변형을 해라. 또 11단어로 써라.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여전히 유효한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는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가 별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시겠지만 프린트가 대세죠. 그런데 심지어는 프린트에서 암기하는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서 배운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네가 조건에 맞게 알맞게 영작해봐. 이게 대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보이시죠? 그러면 물론 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책의 변화를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되게 잘했었는데 우리 원어민 쌤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 진짜 영어 잘하고 말도 잘하고 디베이트 잘하는데 갑자기 중학교가 오면서 영어가 싫대요. 특별히 문법이 싫대요. 그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놀이였던 영어가 중학교 되자마자 평가가 돼요. 평가가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놀이와 평가의 중간 단계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단계를 제가 특강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떠죠?
감이 좋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어때요? 영어 잘해요. 자신감 뿜뿜 맞죠? 그러다가 내신을 보고 나서 너 이거 시제 틀렸어 0점. 너 대명사 안 썼어 0점. 너 관사 안 썼어 0점 하는 순간 아이들 자신감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죠? 엄마 나 문법 싫어. 그죠? 느끼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용어를 정말 싫어해요. 아시죠? 이미 투부정사 분사하고면 집에 갈래. 이제 부모님들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쵸?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그쵸?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하는 내신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문법을 아는 것과 써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메꿔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희 아이 중학교 때까지는 올 A였어요. 95점 이상이었어요. 근데 왜 고등학교 때 올라왔더니 점수가 이런가요? 공감하시나요?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건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문법을 사용하는 게임의 규칙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영작도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고등부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문법이 시험에 다 녹아 있어요. 그것만 나옵니까? 아니죠. 심화도 나오죠.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너네 당연히 배우고 왔지? 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 영어 내신 못 해먹겠어. 엄마 나 정시로 틀래. 라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고등학교를 담당을 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고등부에 오는 70%의 학생들이 문법을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개념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영작을 해놓고요. 본인의 영작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 제가 물어봐요. 너 문법 안 했어? 그러면 아니요, 쌤. 저 영문법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대치동에서 진짜 빡세게 했어요. 근데 제가 문장만 쓰면요. 선생님 저는 제 문장이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중학교 전문 학원들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고등부 내신은 고려하지 않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 학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눈앞에 보이는 중등부 점수만 내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중등부 강사님들 대다수를 보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선생님 고등부 내신 어디 하세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등부 내신 트렌드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등부 했어요. 그쵸? 우리 아이 영작 못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대치동에서 유명하다라는 문법 특강을 등록을 하시죠. 그쵸?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못 따라가겠대. 그치? 또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고등부 내신에 가니까 또 영작이 안 된대. 이 영작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현상을 뭐라고 보통 붙이냐면은요. 자, 보시면은 아이들의 개념의 파편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학원들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개념만 추구장창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파편화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영작을 하지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대다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보시죠. 이게 뭐야? 그러실 수 있는데 문법의 개념은 따로 배웠어요. 근데 이 개념들이 외딴 섬들이에요. 이 섬이 하나 겹치면 다음 섬으로 넘어가는 길이 안 보여. 보이시죠? 그래서 영작을 잘하고 정말로 문법을 잘하려면 스타트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합니다. 문장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이 개념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에 가장 강조하게 될 첫째 주에 가장 강조하게 될 게 무엇이냐? 아이들한테 모든 문법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굉장하게 명확하게 해줄 거예요. 이러한 명확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또 흔들려요. 또 개념만 배우고 집에 와가지고 개념은 배웠는데 엄마 근데 나 문장에서 사실 모르겠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주자에 그래서 저희 수업 목표는요. 보시면은 완전하고 의미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신에서 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고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영작이죠. 영작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는요. 뼈대 세우기를 할 겁니다. 이 뼈대 세우기가 사실은 문장의 형식이에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문법을 새로 처음 시작하는 중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1형식, 2형식은 자동사 동사고 3형식은 타동사 동사고 5형식은 지각동사고 사역동사가 있어. 외워. 자, 어떻게 들리세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맞아요. 사실은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기본 뼈대이고 문장의 설계도인데 너무 문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달달달달 총 쏘듯이 쏘기만 하면요 애들 그냥 죽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문장의 가장 핵심 성분인 설계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문장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네. 물론 1주차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무엇인지는 할 거죠. 그쵸? 또 근데 이 문장은 설계도가 아까 문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 이렇게 핵심적인 주어 동사 문장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3주차입니다. 제가 뭐라고 부르냐? 동사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수업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들께 투부정사가 무엇이든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돼. 얘들아 부사적인 용법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이게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어고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고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도 있어. 암기해. 자, 어때요? 뭘 배운 것 같나요? 그런데 부모님들 잘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문법책에 나오는 정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문법책에 나오는 거예요. 시중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쌤이 한국말 문장 하나를 줄게. 춤을 추는 것은 나의 취미야.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야? 그럼 아이들이 그래 조금 생각을 하다가 춤을 추는 거 맞죠? 맞아. 그런데 우리 조금만 문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춤을 추는 것이라는 주어가 춤을 추다에서 다를 빼고 것을 붙여서 뭐가 돼버렸어? 주어가 돼버렸지?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뭐냐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문장에서 다른 자리를 가기 위해선 한국말처럼 모양새를 바꿔야 돼. 자, 너네 겉모습 어떻게 바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랑 성형외과 가면 돼요.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 영어에 성형외과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to라는 성형외과고 두 번째 성형외과는 ing라는 성형외과야. to라는 성형외과에 가면은 동사 앞에 to라는 보형물을 넣어줘. 그리고 ing라는 성형외과를 가게 되면 이번에는 동사 뒤에다가 ing라는 보형물을 붙여줘. 자, 근데 어때? 성형외과에 갔더니 둘 다 보형물을 붙여서 어떻게 됐어?
생김새가 바뀌었지? 자, 생김새가 바뀌니까 이제 동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치. 문장에서 동사가 아닌 주어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치. 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통합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고등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알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은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살짝 바꿔놔요, 문법을. 그럼 아이들 멘붕 옵니다. 에? 아니, 투부정사가 주어였는데 갑자기 왜 ing로 변했대? 엥? 분명히 내가 암기한 건 이시였는데 갑자기 이걸로 왜 변했어? 아이들이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개념을 통합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학습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주차 때 무엇을 할 거냐? 자, 저는 뭐라고 했냐? 집과 집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3주차까지 문장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문장까지만 알려주면요, 아이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개념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4주차 때, 그런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접속사와 관계사는 잘 들여다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자, 보통 이게 중등부 수업 방식입니다. 얘들아, 나는 친구가 있어. 그녀는 캐나다에 살아. 라고 하고, she랑 같은 부분이 friend네. 아, 그래서 she가 사람이니까 she를 후로 바꿔. 자, 어떤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었죠? 두 번째, 접속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3 때 되면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 개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개념만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등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대로 문장을 또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바꿔놓습니다. 애들 다 낚여요. 제가 해보면 100%다 낚입니다. 왜? 관계사와 접속사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는 온전한 문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온전한 문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확립시킨 후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고 마무리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눈에 보기 쉬우시게 저 커리큘럼을 이렇게 표로 갖고 왔어요. 이 표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그럼 관리는요? 그죠? 궁금하시죠? 자, 제가 첫 번째 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굉장히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저를 싫어해요. 요거 때문에.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피드백을 당연히 나가는데 점수만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제가 뭐를 하냐면 시험지를 모두 검토합니다. 새벽까지. 검토를 하고 부모님과 학생에게 똑같은 피드백을 나가요. 근데 그 피드백이 모두 다릅니다. 그 학생이 취약한 부분, 지난주보다 뭘 잘했는지, 지난주보다 뭘 못했는지, 접속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관계대명사를 이해 못하는 건지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근데 또 대답을 못한다? 그럼 제 입장에선 또 문자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출구 시험이 있어요. 출구 시험이 제 수업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꼭 아셔야 될 게 중등부모님들, 암기는 중요합니다. 맞죠? 어휘 암기 해야 돼요. 문법도 암기를 전혀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 암기하는 거 어때요? 진절머리나 하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저절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내용은요, 개별마다 제가 시험을 봐요.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봅니다. 물론 그 질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부나 중등부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왜요?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절로 집중력과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출구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업은 2시부터 5시입니다. 방학 때 개강을 하는 거고요. 제시는 토요일 1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집요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학생에게 나가는 문자를 어머니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람아, 선생님이 관계사가 뭐라 그랬지? 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보람이에게도 문자를 보낸 거를 나한테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개별 클리닉 같은 경우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5시부터 6시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클리닉에 반드시 와 라고 문자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은데 질문하는 게 조금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창피해요 하는 학생들은 클리닉에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꼭 중학교 1학년이 아니더라도 문법을 조금 싫어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뭐 디베이트랑 말하는 건 잘하는데 문법 용어를 모른다던가.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수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